이제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과는 전환 효과와 영상 클립 전체에 적용하는 필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환 효과 같은 경우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서로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주는 이펙트입니다. 자, 나이 미디어 옆에 보시면 오디오 타이틀 배경 그리고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 효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전환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환 효과는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 효과인지를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차 디졸브를 이 클립과 이 클립 사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차 디졸브를 클릭을 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떨궈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 디졸브가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1초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2초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디졸브가 2초 동안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화면이 디졸브가 적용되기 전보다 훨씬 더 디졸브가 적용됨으로 해서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제 삼아 하나 더 닫히는 원을 한번 이쪽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 클립하고 이 클립 사이에 닫히는 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원활한 재생을 위해서 한번 다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환이 되죠. 자, 전환 효과는 의외로 클립과 클립 사이에 그대로 떨궈 놓기만 하면 적용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있는 필터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영상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고 이 프리뷰 창 윗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순서대로 색상 밸런스와 색상 수정, 자르기, 안정화 형식으로 이렇게 필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색상 밸런스를 보게 되면 자,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컴퓨터가 색상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경우고요. 색상 일치는 앞부분 클립이나 뒷부분 클립과 색상을 일치시킬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이쪽 파란색 부분과 일치를 시킬 때는 마우스가 클립에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파란색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적용된 거를 해제시킬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X키가 있죠.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X를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되죠. 자, 화이트 밸런스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이트입니다. 영상의 색상의 가장 기본은 화이트를 기준으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녹색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화이트 색상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게 되면 모든 색상이 다 틀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화이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를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영상은 화이트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있지만 강제로 이 녹색 부분을 화이트로 한번 인식을 시켜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색상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죠. 근데 틀어져 있는 영상을 화이트를 제대로 맞추게 되면 원래의 색상을 제대로 표현해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설정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톤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인물을 찍은 영상 파일 같은 경우 피부톤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색상을 암브와 미드톤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각각 밝기라든가 색 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파란색이냐 노란색 부분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도 재설정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은 크롭 부분이죠. 크롭 부분은 자, 화면에 맞춰서 영상을 크기를 맞춰주는 게 맞추기 기능이고요. 잘라서 채우기는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을 확대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선택 해제를 하면 바로 화면에 적용된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재설정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캔번 같은 경우는 시작 부분과 종료 부분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시작에서 종료로 크기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잡은 다음에 종료는 이렇게 좀 줄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시작을 해서 종료는 확대된 영역, 내가 지정한 확대 영역까지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얘를 선택해 준 다음에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설정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스테빌라이즈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비디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흔들린 영상을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들림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퍼센티지를 높게 잡아야 되고요. 흔들림이 적을 경우에는 흔들림을 퍼센티지를 작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옆에 있는 스피드 쪽을 보시면 속도를 보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느리게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 정지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퍼센티지를 조절할 거냐가 나옵니다. 여기서 느리게로 바꾸게 되면 클립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면서 스피드가 느려지게 됩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원래 재생 속도보다 2배 정도가 더 느리게 재생이 되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10%, 25%, 50%가 있습니다. 50%는 딱 절반의 속도가 되겠죠. 자, 빠르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배속이냐 아니면 이렇게 2배속, 4배속, 2배속, 4배속, 8배속, 20배속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자가 이 퍼센티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0%가 기본 보통 속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가 200%로 가게 되면 2배속이 빨라지는 거게 되죠. 반대로 100% 이하로 50%가 되게 되면 2배속에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부분은 클립 필터 및 오디오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클립 필터는 영상에 적용을 하는 거고 오디오 효과는 오디오 클립에 적용을 하겠죠. 자, 클립 필터는 한번 클릭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색상이라든가 이펙트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없음, 그 다음에 뒤집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반대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시 다른 걸 적용할 때는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빈티지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색상이 이렇게 색상이 변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뭐 듀오톤을 적용해도 되고요. 효과를 여기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클립 정보 같은 경우는 이 클립, 내가 선택한 클립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 네이밍, 그리고 실행 시간, 전체적인 듀레이션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봤던 이펙트들은 비디오 클립이 트랙이 이렇게 하나로만 배열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하나의 비디오 트랙만 썼을 경우에는 이 정도 이펙트가 나오는데 위에 비디오 트랙이 하나가 더 얹어져 있을 경우, 그러니까 클립이 위에가 하나 더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자, 나이 동영상 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진 클립들은 밑에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만큼의 영역이 이 클립에서 타임라인에 사용되었다. 이 클립은 요만큼이 타임라인에 사용되었다. 요만큼이 사용되었다는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 표시가 없는 영상 클립들은 밑에 있는 이쪽 타임라인 트랙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클립들입니다. 이 클립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밑으로 하나 내려볼게요. 하나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영상이 이제 겹쳐지게 되죠. 위에 있는 트랙만 화면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아이무비 같은 경우는 비디오 트랙을 2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최대 2개예요. 비디오 클립을 쓸 수 있는 트랙은 2개고 그 위에 자막까지 얹는다 그러면 자막 트랙까지 3개의 트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무비 같은 경우는 무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트랙에 좀 제한이 있어요. 이제 파이널 컷이라든가 프리미어 같은 전문 편집 소프트웨어를 가게 되면 트랙에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얘는 무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얘를 사이즈를 영역을 이만큼을 좀 줄였습니다. 자, 옆에 있는 프리뷰 창에 있는 새로 생긴 옵션을 보게 되면 오버레이 설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오버레이 설정, 비디오 오버레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은 컷어웨이로 되어 있고 불투명도와 페이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는 영상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밑에 트랙을 비춰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50% 정도까지 낮춰주게 되면 밑에 있는 트랙이 이렇게 투영이 되게 되죠. 자, 얘를 최대한 불투명하게 만들면 밑에 트랙이 비치지 않게 됩니다. 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앞뒤로 페이드가 일어나게 돼요. 자,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페이드가 나왔다가 끝부분에서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 또 페이드가 아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옵션을 조금 더 봐볼까요? 여기는 재설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 밑에 있는 다음 옵션을 보면 그린 블루 스크린 옵션이 있죠. 자, 이 탭으로 가보게 되면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계열들은 투명도를 떨쳐가지고 밑에 트랙이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 계열보다는 스크린 계열이 보면 블루 계열이 가깝죠. 바닷물 부분이 자, 여기를 부드러운 정도를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밑에가 요게 트랙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 트랙으로 좀 바꿔볼게요. 요 트랙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지금 파도가 치는 부분에서 보면 밑에 있는 클립이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의 색상이 블루 계열이었죠. 그래서 블루 계열 부분의 색상을 빼서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옵션을 다시 한번 약간 보아보시죠. 자, 부드러운 정도를 세게 할수록 밑에 있는 클립이 투영되는 게 훨씬 더 세지게 되죠. 자, 여기를 위치로 갖다 놔야지 제대로 보이겠죠. 그러면 블루기가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투명하게 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 독특한 분위기의 영상이 되죠. 자, 우선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자, 물결이 있는 부분에만 밑에 있는 클립이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를 그린이냐 블루이냐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iMovie 같은 경우는 그린이나 블루를 따로 설정은 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린이냐 블루냐 컴퓨터에서 그냥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지워야 될 부분들은 여기 정리로 해서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재설정을 다시 빼버릴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할 화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절반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밑에 클립 영상, 위에 클립 영상을 같이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 위치는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상단이냐 하단이냐를 나눌 수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반대로 바뀌겠죠. 여기가 밑에 클립, 여기가 위에 클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슬라이드 옵션이 있어서 조금 옆으로 조금 더 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0.83초 정도로 해서 옆에서부터 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옆에서 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재생을 해봐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83초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걸 또 봐볼까요? 자, 분할 화면도 잠깐 재설정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화면 속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픽처 해가지고 PI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밑에 클립을 기본으로 해서 위에 클립이 사이즈를 조절해서 화면상의 위치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할 화면과 조금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이즈 조절부터 위치 조절까지를 여기서 같이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우선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두 가지 화면이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에 관련된 이펙트 부분 그리고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겹쳐졌을 때 오버레이에 관련된 이펙트 부분을 주로 살펴봤습니다.